강화도에서 밭을 갈던 19살 청년에게 궁궐의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전하, 즉위하셔야 합니다. 헌종이 갑작스레 승하하자 왕실의 마지막 혈통인 그가 선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은 조종하기 쉬운 허수아비가 필요했고 왕실과 단절된 채 농사꾼으로 살던 그가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15해 동안 왕좌에 앉았지만 한 번도 진짜 왕이 되지 못한 남자. 정치는 대왕 대비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가 왕비조차 그를 무시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무언가 하려 할 때마다 벽에 부딪혔고 결국 술과 여색에 빠져 33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철종의 이야기입니다. 1849년 6월 어느 더운 날 강화도의 한 초라한 농가에서 땀을 뚝뚝 흘리며 밭을 갈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거친 손, 그을린 피부, 남루한 옷차림, 누가 봐도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한양에서 급히 달려온 말발굽 소리가 용흥궁을 뒤흔들었습니다. 궁궐의 사신들이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전하, 즉시 한양으로 오르셔야 합니다. 청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전하라니, 자신을 부르는 말인가? 헌종 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께서 전하를 다음 왕으로 정하셨나이다. 그 순간 강화도의 농부는 조선의 25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5해 동안 이어질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원범, 왕실의 반계 혈통이었지만 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은원군, 아버지는 정계대원군 이광, 사도세자의 후손이긴 했지만 서울 출신에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집안이었습니다. 1831년 6월 17일 이원범은 한성부 경행방 향교동 사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른 왕족 자제들과 함께 글을 배우며 평범한 왕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844년 원범의 나이 14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큰형 이명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헌종의 장인 풍양 조씨 세력과 안동 김씨의 권력 다툼 속에서 정계대원군 집안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형 이명은 사형당했고 아버지는 이미 열해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14세 소년 원범은 작은 형 이육과 함께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왕족에서 역적의 자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궁궐의 비단옷 대신 삼배옷을, 화려한 음식 대신 보리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직접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글 읽고 활 쏘던 소년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 유배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감시였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역모를 꾀하지 않는지, 누군가와 접촉하지 않는지.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훗날 이원범에게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관리들의 횡포가 얼마나 잔인한지,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역대 조선 왕들 중 피지배층 백성들의 고통을 이렇게 직접 경험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5해가 흘렀습니다. 1849년 원범은 이제 완전히 농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도 안 된 나이였지만 그의 손은 거칠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왕실의 혈토라는 것도 까마득히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6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헌종이 갑자기 승하했다는 것입니다. 23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후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은 대왕 대비 순원 왕후 김씨였습니다. 순조의 비이자 헌종의 할머니였던 그녀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회한 정치가였습니다. 순원 왕후는 고민했습니다. 다음 왕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왕실의 혈통을 따지자면 후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후손은 은원군의 손자들 뿐이었습니다. 익평군도 있었고 이육도 있었고 이원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원 왕후에게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조종하기 쉬운 왕이어야 했습니다. 익평군은 26살의 성인이었고 왕족으로서의 소양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육은 22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대왕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원범은 달랐습니다. 19이라는 애매한 나이. 5해 동안 강화도에서 농사만 지었으니 정치는 전혀 모를 것입니다. 제왕학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기반도 전혀 없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누군가가 강화도의 원범을 추천했을 때 순원 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신들이 강화도로 급파되었습니다. 밭을 갈던 원범은 갑자기 자신을 전하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역적의 자식인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오히려 원범은 이것이 자신을 처형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할아버지와 큰형이 역모로 죽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이육은 도망가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의정 정원용과 주민들의 설득으로 원범은 임금이 타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삼배옷이 골룡포로 바뀌었습니다. 거친 손에 옥새가 쥐어졌습니다. 1849년 6월 9일 강화도의 농부 이원범은 조선의 임금 철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9이었습니다. 강화도에 있던 그의 집은 왕의 잠저로서 용흥궁이라는 이름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철종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궁궐의 복잡한 규칙, 어려운 한자로 가득한 상소문, 대신들의 눈치 싸움, 5해 동안 농사만 지은 그에게는 모두 외계어였습니다. 즉위 직후 순원 왕후는 수렴청정을 선포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신이 정사를 돕겠나이다. 표면적으로는 도움이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권력 장악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순원 왕후와 안동 김씨 대신들이 내렸습니다. 철종은 그저 도장을 찍는 역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철종은 완전히 무능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5해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그 이전에는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역사를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감과 소학 몇 장을 읽었으며 근년에는 읽은 바가 없습니다. 그가 완전히 무식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왕비 간택도 그의 의지와 무관했습니다. 1851년 안동 김씨 김문근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훗날 철인 왕후로 불리는 그녀였습니다. 심지어 대왕 대비 순원 왕후조차 또다시 안동 김씨를 왕비로 들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다른 안동 김씨들의 압력에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순조, 헌종에 이어 철종까지 안동 김씨는 3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안동 김씨가 왕실을 더욱 단단히 조종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철인 왕후는 15살, 철종은 21였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애정이 싹트지 않았습니다. 아니, 싹틀 수가 없었습니다. 철인 왕후의 뒤에는 항상 안동 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가문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왕비는 왕을 무시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런 왕비는 없었습니다. 1852년 수렴 청정이 거둬졌습니다. 철종은 22살이 되었고 이제 친정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철종에게는 자신의 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정은 이미 안동 김씨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김좌근, 좌의정 김병기, 우의정 김병국, 주요 요직은 모두 김씨 일가가 차지했습니다. 철종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즉시 반대가 나왔습니다. 전하, 그것은 조종의 법도에 어긋나옵니다. 전하, 국고가 부족하옵니다. 전하, 때가 아직 이르옵니다. 하지만 철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에서 보았던 백성들의 고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1862년 드디어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경상도 진주에서 시작된 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함경도 함흥, 전라도 전주,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밀란이었습니다. 임술 농민 봉기였습니다. 철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백성들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그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기정청을 설치했습니다. 직접 창덕궁 인정전에서 관리와 유생들의 상소문을 받았습니다. 삼정기정절목이라는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와 그들의 나팔수 정원용은 반대했습니다. 황곡제도가 수백 년을 이어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없애자니 애석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없앴다가 부작용이 나면 어쩔까요? 그들은 온갖 시비와 딴죽을 걸었습니다. 그 사이에 농민 봉기가 대부분 정리되자 어떻게든 되겠지 식으로 얼버무리며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삼정기정청은 겨우 석 달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철종은 좌절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동 김씨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 기반도 없었고 제왕학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정통성도 약했습니다. 선대 헌종은 외가나 처가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세도 가문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철종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사적인 일까지 간섭받았다는 것입니다. 후궁들조차 안동 김씨가 골라주었습니다. 귀인 박씨, 귀인 조씨, 귀인 이씨, 수계 방씨, 수계 범씨, 수계 김씨, 모두 안동 김씨와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종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삶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철종은 강화도에서 먹던 막걸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왕비 철인 왕후가 친정에 부탁해 막걸리를 구해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철종이 얼마나 강화도 시절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음식보다 강화도의 막걸리가 더 좋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염종수라는 남자가 철종의 외가 집안이 용담 염씨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본관인
파주 염시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며 족보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철종의 외숙부라고 거짓 상소를 올렸습니다. 친척 하나 없어 항상 외로움을 느끼던 철종은 염종수를 대궐로 불러와 잘 대접하고 벼슬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짜 외숙부인 염복일이 이 사실을 밝혀내면서 염종수는 목이 달아났습니다. 이 일화는 철종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철종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완전히 무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계 변무 사건에서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나라 학자가 쓴 서적에 조선 태조 이성계를 고려 말의 권신 이인임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한 것을 고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 사행사로 중국에 갔던 윤치수가 청나라 관리들도 모르는 책을 30권이나 찾아내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철종은 길고 아름다운 시호를 받았습니다. 희륜정극, 수덕순성, 흠명광도, 돈원창화. 하지만 이런 작은 성공들은 철종의 좌절을 위로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치세 후반으로 갈수록 철종은 자포자기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왕이 아니라는 허탈감, 복잡한 궁중 예법에 대한 피로감, 국정에 대한 무력감.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철종은 술과 여색으로 시간을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로 다진 체력이 급속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재위 말기부터는 잔병치레로 골골했습니다. 중정과 여러 후궁들 사이에서 5 아들과 6 딸을 두었으나 대부분 어릴 적에 죽었습니다. 철종이 승하할 때는 후궁 수계 범씨에게서 낳은 영해옹주만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1863년 음력 12월 8일 철종은 창덕궁 대주전 별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33이라는 한창 나이였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술과 여색으로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안동 김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 후계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 왕의 죽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철종은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영해옹주도 박영효와 혼인했지만 혼인한 지 겨우 3달 만에 14세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결국 철종의 사망을 끝으로 효종대부터 시작하여 내려왔던 직계 혈통은 끊겼습니다.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대왕 내비 신정왕후 조씨는 흥성군의 차남 명복을 익종대왕의 아들로 입적시켜 차기 국왕으로 지명했습니다.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고종은 철종과 촌수로 무려 17촌입니다. 조선 왕실의 혈통이 후대로 갈수록 귀하다 못해 씨가 마를 지경에 오자 결국 혈연 관계가 10촌도 넘는 사람까지 보위에 올려야 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조가 명종과 삼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선 왕실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철종은 조선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전통적 방식대로 실록청에서 정식 편찬된 조선 왕조실록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경술국치 후에 일제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종실록 역시 상당히 부실합니다.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정치가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죄다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철종 12년 3월 27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기사는 고작 2쪽 분량입니다. 이어지는 5월 한 달치 기사는 한쪽도 안 됩니다. 철종은 중국의 황제로부터 시호를 추중받은 마지막 조선의 왕이기도 합니다. 청나라로부터 추중받은 시호는 충경입니다. 공교롭게도 수백 년 전 고려의 원종이 원나라로부터 추중받은 시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 역대 임금 중
마지막으로 제위 중에 승하한 임금이자 조선 왕조 존속 기간 중 마지막으로 국상을 치른 임금입니다. 철종의 능은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경내의 예릉입니다. 중전 철인 왕후 김씨와 나란히 묻힌 쌍릉릉입니다. 철종의 예릉은 전통적인 조선 왕릉 형태로 조성한 마지막 왕릉이기도 합니다. 철종은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철종은 분명 명함이 있는 군주입니다. 그는 청소년기 유배 생활을 겪으며 역대 조선 왕조의 왕들 중 백성들의 삶과 그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동정적이었고 무너져가던 조선을 되살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삼정이정청의 설치와 삼정이정 절목의 도출은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비록 석 달 만에 폐지되었지만 백성을 위한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선대 왕인 헌종이 외가나 처가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세도 가문을 견제했던 것에 비해 반개 왕족 출신인 철종은 그런 정치적 기반도 없었고 제왕학을 제대로 공부할 기간도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도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역량이 아예 없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아래 철종의 역량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반개 왕족으로 19살까지 평범하게 살던 철종에게 복잡한 정치판을 개혁할 역량을 기대하긴 애초에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취약한 권력 기반과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도 개혁을 시도라도 해봤으며 나름 노력은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철종의 비극은 그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강화도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왕자로 끌어올렸고 동시에 그가 진짜 왕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왕자에 앉았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곤룡포를 입었지만 권력은 없었습니다. 옥새를 쥐었지만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만약 철종이 강화도에서 계속 농부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다른 운명을 준비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될 수 없었던 남자. 권력을 쥐었지만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남자. 개혁을 꿈꿨지만 개혁할 수 없었던 남자. 그것이 철종입니다. 철종의 이야기는 권력이 무엇인지,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왕자가 곧 권력은 아닙니다. 곤룡포가 곧 왕은 아닙니다. 진짜 왕이 되려면 정치적 기반, 교육,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통성이 필요합니다. 철종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직접 체험한 백성들의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직접 상소문을 받고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석 달 만에 실패했지만 시도라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철종은 무능한 암군이 아닙니다. 철종의 무덤인 예릉은 고양시 서삼릉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선 왕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곳에 철종은 왕비 철인 왕후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생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왕비와 죽어서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조선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하지만 가장 인간적인 왕. 강화도의 농부에서 조선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한 남자. 그것이 철종입니다.
철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의 모순과 세도 정치의 폐해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았던 한 인간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항상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왕좌가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상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철종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